네, 해외 언론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시시각각 계속 타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과연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석 특파원, 중국 언론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속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긴급 뉴스를 타진했고요. 관영 CCTV 등 방송들도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등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택을 나선 순간부터 서울주재특파원을 연결해 관련 소식을 시시각각 전달해 왔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박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 관련 상황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분석 기사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분위기도 살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면서 향후 한국 정치 상황에 미칠 파장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혜 특파원, 현지 도쿄의 반응 전해주시죠. 네, 탄핵 정국과 검찰 수사까지 이번 사건의 일거수 일투족을 생중계해온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오늘 아침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와 후지TV 등은 일제히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이후 구속된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 부인과 총리 자신이 극우 성향 학교 재단의 국유지 헐감 매각 의혹에 휩싸여 일본 정가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일본 언론들은 최순실 사건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사실에 주목하며 비상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정과 관련된 일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태가 대선 표심에 미칠 파장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직후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겠다면서도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차기 정권에 요구하기로 했었는데요. 새로 들어설 정권과의 성격에 따라 한일 외교의 최대 이슈인 부산 소녀상 철거, 위안부 문제 등의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 밤사이에 현실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하겠습니다. 홍승욱 기자, 법원의 판단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데요. 법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되던 순간 법원과 검찰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의 취재진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 승용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 10분까지 9시간 가까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썼습니다. 영장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부터 시작됐는데요. 점심 식사를 겸한 휴정을 포함해 2번 휴정했고 저녁 7시 10분쯤 끝났습니다. 9시간 가까이 걸린 심사는 먼저 특검에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문에 걸린 7시간 30분을 넘겨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문을 마친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서류만 12만 쪽이 넘어 법원의 결정은 밤을 넘겨 새벽에야 내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새벽 4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새벽 4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온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16분 만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최순실, 조윤선 전 장관,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수감돼 있는 곳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이 구치소 앞은 여전히 분주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3시간쯤 전인 새벽 4시 45분쯤 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구치소 앞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 반대를, 일부 시민들은 구속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은 구치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10분까지 9시간 가까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썼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고위 관료와 기업인, 정재계 인사들이 거쳐가 이른바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곳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지인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수감돼 있습니다. 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신분 확인 절차와 신체 검사 등을 거친 뒤 수의를 입고 6제곱미터 남짓한 독방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가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18일 만에 다시 빈집이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자택 앞을 지켰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역시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박준규 기자, 현재 지지자들은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밤새 자택 앞을 지키며 영장 기각을 주장했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고개를 떨궜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떠나고 경찰이 안전 펜스까지 철거하는 등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어제 오전 한때 300명에 가까운 지지자가 모였는데요.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가 탄핵 인용 뒤 처음으로 자택을 찾았고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계 의원들도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네, 해외 반응을 좀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원섭 특파원. 네, 지금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탄핵된 첫 지도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전하면서 뇌물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뇌물과 권력남용 혐의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부패 스캔들 수사의 분수령이라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연루 여부 또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등도 서울의 특파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실시간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국무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한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